어르신들, 지금 거울 앞으로 가서 입을 한번 크게 벌려 보십시오. 혹시 잇몸 색깔이 자줏빛으로 변해 있거나 잇몸이 자꾸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지는 않으신가요? 치약을 바꾸고 치과에 가서 약을 먹고 좋다는 틀니 세정제까지 써봤지만 결국 어제도 오늘도 또 잇몸에서 피가 나진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으론 절대 잇몸병이 낫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만 버리고 시간을 낭비하며 잇몸을 더 망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의 잇몸은 조용히 그리고 무섭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잇몸 환자만 전문으로 진료한 치과 전문의 박상훈입니다. 올해로 77입니다. 저 역시도 20년 전 여러분과 똑같았습니다. 치과 의사인 저조차도 잇몸에서 매일 피가 나고 아침마다 칫솔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치과에 가지 않은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임플란트 하나 없이, 틀니 하나 없이 77세 나이에 딱딱한 견과류까지 제 치아로 씹어 먹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치실, 가글, 잇몸약 때문이 아닙니다. 단지 양치 전에 딱 1분만 이 습관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건강한 잇몸과 치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잇몸에서 피가 나지 않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치과에 자주 갈 필요도 없어질 겁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잇몸은 다시 단단해지고 건강해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천 명의 잇몸병 환자들에게 알려준 단 한 가지 비법을 공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고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방법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왜일까요? 치과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고 광고에서도 이 방법을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과 의사인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해외 학술대회에서 알게 된 이후 이 간단한 방법을 환자분들에게 권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잇몸이 붓고 아파서 임플란트를 예약했던 분들이 잇몸이 다시 튼튼해져 예약을 취소했고, 틀니 때문에 제대로 식사를 못하던 분들이 자신의 치아로 음식 맛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꼭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잇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라는 놀라운 경험을 말이죠. 잇몸병은 결코 가벼운 병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아프다고 방치했다가 몇 달 후 치과에 갔더니 치아를 몇 개씩 뽑아야 한다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절대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 함께 나이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공유하기 버튼을 눌러 이 영상을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여러분과 주변 분들이 삶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알려드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고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효과를 본 놀라운 잇몸 건강법,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실제 환자분들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놀라운 잇몸 건강법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광명시에 사시는 76세 김순애 할머니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순애 할머니는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잇몸 상태가 매우 심각했습니다.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지만 잇몸 통증 때문에 식사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처음 제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생님, 밥 먹는 게 무서워요. 음식이 닿기만 해도 잇몸에서 피가 나고 아파서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할머니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봤고 TV에서 좋다는 치약, 비싼 틀니 세정제, 유명한 잇몸 약까지 다 써보셨습니다. 그런데도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잇몸이 그렇게까지 나빠진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양치하기 전 습관 하나를 모르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치 전에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바로 잇몸 마사지입니다. 양치질 전에 손가락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 잇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습관만 들이면 잇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잇몸 조직이 튼튼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처음엔 김순애 할머니도 믿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쉬운 방법이면 치과에서 왜 진작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머니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앞으로 딱 한 달만 믿고 따라 해보세요. 양치하기 전에 1분씩 손가락으로 잇몸을 살살 마사지해 주시고 나서 양치를 해보세요. 한 달 후 다시 뵐 때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한 달 뒤 김순애 할머니는 다시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그동안 먹지도 못했던 사과를 제가 다시 먹고 있어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도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잇몸 마사지는 이렇게 단순하지만 효과가 확실합니다. 잇몸을 직접 마사지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잇몸 주변에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면서 잇몸 조직이 다시 건강하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잇몸이 건강해지면 틀니를 착용했을 때의 불편함까지 현저히 줄어듭니다. 틀니 착용감도 좋아지고 잇몸이 부어서 틀니를 새로 맞추는 일도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런 방법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큰 행운이신 겁니다. 다음으로 제가 잇몸 마사지하는 정확한 방법을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기억하시고 오늘 밤 양치하기 전부터 꼭 따라 해보세요. 여러분의 잇몸이 달라지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비법, 지금부터 함께 배워봅시다. 1단계.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잇몸 마사지는 손끝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위생이 가장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손을 30초 이상 꼼꼼히 씻은 뒤 수건으로 잘 말려주세요. 2단계. 입술 안쪽에 손가락을 넣어주세요. 검지 손가락을 부드럽게 입 안쪽 잇몸 라인에 밀착시킵니다. 위 잇몸, 아래 잇몸 모두 순서대로 만져주셔야 합니다. 3단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합니다.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을 손끝으로 잡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입 전체를 돌며 1분 정도 마사지하면 충분합니다.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세요. 자극이 아니라 순환을 유도하는 게 핵심입니다. 4단계. 마사지 후 가볍게 헹구고 양치하세요. 잇몸을 마사지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며 잇몸 안쪽 노폐물과 세균이 입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미온수로 한번 헹군 뒤 그 다음에 양치질을 해주세요. 이 순서 반드시 지켜주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5단계. 하루 한 번 저녁 양치 전에 실천하세요. 잇몸은 자는 동안 회복됩니다. 그 회복을 돕기 위해선 자기 전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습관처럼 매일 밤 이 1분을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귀찮을 수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여러분의 잇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잇몸을 되살릴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방법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또 한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방법을 통해 실제로 잇몸 통증 없이 삶의 질을 되찾으신 어르신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남 순천에 사시는 81세 박영자 어르신은 수년간 틀니를 사용해 오셨지만 잇몸이 자꾸 부어서 제대로 음식을 드시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여름철만 되면 잇몸이 붓고 어금니 쪽은 늘 욱신거렸고 입안 전체가 건조해서 말을 오래 하기도 힘들 정도였죠. 박영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틀니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편해요. 뭘 먹어도 잇몸이 먼저 아파서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살펴봤을 때 잇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세정제도 쓰고 계셨고 병원에서 처방한 연고도 바르고 계셨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죠. 그때 제가 권해드린 것이 바로 잇몸 마사지 소금물 헹굼 루틴이었습니다.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저녁 양치 전에 1분 동안 잇몸 마사지를 하고 그 직후 미온수에 소금 한 티스푼을 풀어 입안을 헹궈주는 것. 박영자 어르신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거 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너무 늦은 거 아닐까요? 그런데요, 딱 10일 후 어르신께서 먼저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신기하네요. 잇몸이 안 붓고 피도 안 나요. 요즘은 깍두기 먹어도 괜찮아요. 불과 2주 만에 입안 건조증도 줄고 식사 후 통증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박영자 어르신처럼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10년 묵은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1분 마사지 습관을 더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보너스 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잇몸에 좋은 음식과 피해야 할 생활 습관까지 함께 이어서 안내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당신의 잇몸은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이는 이미 들었고 이젠 늦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제가 가장 자주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 이 간단한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그게 제일 후회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잇몸은 되돌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직입니다. 뼈는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어렵지만 잇몸은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얼마든지 탄탄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정보 하나하나가 당신의 잇몸을 되살릴 수 있는 진짜 실천 매뉴얼입니다. 혹시라도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당신의 잇몸과 치아를 지키는 앞으로의 모든 정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주한테 잇몸약 사달라고 하지 마시고 이 영상 공유 버튼 눌러서 이거 봐라,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다시 고기 먹는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당신과 당신 가족의 건강을 바꿉니다. 그럼 지금부터 잇몸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보너스 팁, 그리고 반대로 잇몸을 망치는 나쁜 습관들까지 하나하나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펜과 종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시작합니다. 잇몸을 살리는 보너스 팁 첫 번째, 바로 씹는 힘을 되찾는 음식입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많은 분들이 무르고 부드러운 음식만 찾게 됩니다. 죽, 국, 반찬도 푹 익힌 채소 위주로 드시죠. 하지만 잇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더 빨리 약해집니다. 무조건 부드럽게만 먹는 습관이 오히려 잇몸을 더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적당한 저항이 있는 음식을 일부러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삶은 땅콩, 잘 익은 오이나 당근, 부드럽게 구운 단호박,
무설탕, 견과류 한 줌. 이런 음식들을 하루 한 끼라도 꼭 씹어 드시게 하죠. 씹는 동작이 잇몸 뿌리에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이 혈액순환을 돕고 결국 잇몸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하루 10번씩만이라도 씹는 힘을 주는 습관, 지금부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팁, 입안이 마르지 않게 침을 돌리는 생활 습관입니다. 잇몸이 약하신 분들 대부분이 입이 자주 마르고 침이 부족해서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럴 땐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혀 스트레칭입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였다가 천천히 내리고 오른쪽 뺨 쪽으로 혀를 밀었다가 왼쪽으로 돌리고 입술 안쪽을 따라 원을 그리듯 천천히 돌려주는 것. 하루 23회만 해도 침샘이 자극되면서 입안이 촉촉해지고 잇몸을 보호해주는 자가 면역 작용도 활발해집니다. 게다가 이 간단한 운동은 치매 예방, 안면근육 유지, 구취 제거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절대 피해야 할 잇몸 망치는 습관. 바로 헛헛할 때마다 무언가를 자꾸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입이 심심하다고 과자, 빵, 사탕 같은 걸 자주 드십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잇몸병을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라는 걸 모르십니다. 잇몸은 식사보다 간식에 더 크게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간식은 대개 당분과 정제탄 수화물이 많고 자주 씹지 않고 흘려 넘기게 되기 때문에 잇몸과 치아 사이에 더 오래 남고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식은 하루 한 번 이하, 그마저도 무설탕 견과류나 삶은 고구마, 삶은 달걀처럼 자극이 적은 걸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잇몸을 살리는 생활 습관 네 번째. 이 닦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3번 양치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제가 가장 많이 본 실수는 식사 후 바로 닦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30분만 지나면 입안의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산성화되며 잇몸을 부식시키기 시작합니다. 특히 단 음식이나 면, 국 같은 걸 드신 경우 더 빠르게 산성 침전물이 생기는데 이걸 제때 닦지 않으면 치석, 염증, 잇몸 파괴순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식후 5분 이내 양치 이거 하나로 잇몸병의 60%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입술이 잇몸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들어보셨나요? 많이들 간과하지만 입술이 마르고 갈라지면 입을 덜 움직이게 되고 그게 곧 침 분비 감소와 구강 근육 위축, 나아가 잇몸 혈류 저하로 이어집니다. 특히 겨울철 혹은 에어컨 바람이 센 여름철엔 입술과 잇몸이 동시에 메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꼭 추천드리는 건 밤에 자기 전 바셀린 또는 꿀 한 방울을 입술과 잇몸 안쪽에 살짝 발라주는 습관입니다. 입안이 촉촉해지면 자연스럽게 침도 돌고 잇몸도 말라붙지 않아 염증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숨 쉬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잇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입호흡은 입안을 마르게 만들고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죠. 결국 잇몸 염증, 구취, 치주염이 악화됩니다. 자기 전 혹은 낮잠을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코 호흡으로 바꾸는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5초 들숨 5초 날숨을 코로만 천천히 반복합니다. 하루 5분만 꾸준히 해도 입호흡이 줄고 잇몸과 구강의 습도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습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리한 하루 루틴 가이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잇몸이 살아나는 하루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루는 아침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일어나자마자 먼저 해야 할 일은
입을 이, 우 하고 벌려보는 간단한 턱 스트레칭입니다. 이건 단순해 보여도 밤새 굳어 있던 잇몸과 턱, 그리고 입안 근육을 깨워주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은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셔주세요. 찬물은 금물입니다. 특히 아침 첫 물은 잇몸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따뜻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단단한 음식도 조금 포함해 주세요. 삶은 고구마나 오이처럼 살짝 저항감 있는 음식을 한두 입 정도라도 씹어주면 잇몸에 혈류가 돌기 시작합니다. 잇몸은 움직일 때 회복됩니다. 절대 무르게만 드시면 안 됩니다. 식후 양치 전에 꼭 1분간 잇몸 마사지를 해주세요. 손을 깨끗이 씻고 검지 손가락으로 잇몸 라인을 따라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눌러줍니다. 입 전체를 천천히 돌며 1분 정도, 절대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 천천히,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엔 따뜻한 소금물로 한번 헹궈 주시고 평소대로 양치하시면 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는 혀 스트레칭을 두세 번 해보세요. 입안이 자주 마르시는 분들은 혀로 뺨을 밀고 윗잇몸과 아랫잇몸을 천천히 누르듯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침 분비가 늘고 입안이 훨씬 촉촉해집니다. 식사 후에는 TV 앞에 앉기 전 딱 3분만 거실을 천천히 왕복해 보세요. 집안을 걷는 것만으로도 식후 당분과 염증 반응이 훨씬 줄어듭니다. 저녁 식사도 중요합니다. 기름진 고기보단 맑은 국에 나물 반찬 위주의 식사가 잇몸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된장국이나 다시마국은 염증 억제에도 아주 효과적이니까 자주 드셔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 마지막 루틴, 딱 1분만 더 투자해 주세요. 잇몸 마사지입니다. 낮과 똑같이 손을 씻고 조용히 잇몸을 눌러주시고 마무리로 따뜻한 물 한 컵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입안이 건조하지 않게 자는 것, 그게 회복의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게 바로 잇몸을 살리는 하루 루틴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치료도 하루의 작은 습관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루틴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자주 하시는 질문들, 그거 진짜 효과 있어요? 며칠이나 해야 좋아지나요? 이런 궁금증들에 답해 드릴 차례입니다. 첫 번째 질문. 잇몸 마사지 진짜 효과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가장 눈에 띄게 호전된 분들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이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 임플란트 후에도 통증이 있는 분들, 그리고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던 분들이 잇몸 마사지 후 12주 만에 붓기와 통증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치과 시술로도 회복이 어려운 만성 염증성 잇몸의 경우엔 오히려 이 마사지를 병행한 분들이 훨씬 빠르게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 질문. 몇 주 하면 효과가 나타나나요? 빠른 분은 일주일, 대부분의 분들은 23주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잇몸은 피부보다 훨씬 회복이 느립니다. 눈에 띄게 변화를 느끼시려면 최소 4주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포기하느냐, 계속하느냐가 10년 후에 내 치아 개수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질문. 이미 임플란트인데 해도 되나요? 정답은 오히려 더 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뿌리는 인공이지만 그걸 감싸고 지탱해 주는 건 여전히 여러분의 잇몸입니다. 잇몸이 약하면 임플란트도 결국 헐거워지고 통증이 오고 심한 경우엔 재시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루틴을 실천한 분들 중엔 임플란트 수명을 2배 이상 늘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번째 질문. 치과 치료랑 병행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이 방법을 병행하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치과를 자주 안 가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방이 최고의 치료라는 말, 잇몸만큼 확실하게 증명되는 게 없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 이거 나 혼자 해도 되나요? 누가 도와줘야 하나요?
혼자서 하셔도 충분합니다. 손가락 하나, 따뜻한 물 한 컵, 그리고 하루 5분이면 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잇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스스로 해낼 준비가 된 분들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어르신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잊지 마세요. 잇몸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루 1분의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도 곧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을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밤 잠들기 전 칫솔을 들기 전에 손가락 하나로 잇몸을 살리는 그 1분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잇몸은 오늘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